예, 경제와 투자를 생각하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올 들어 잘 갔는데요. 미국 증시 변동성에 노출이 돼서 힘겨운 오늘 날입니다. 2월을 보내고 3월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전략을 어떻게 가다듬고 세워야 할지 오늘 딥사이트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와 좀 달리 가지만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에서요. 최근에 미국의 나스닥의 하락, 특별히 기술주들의 급락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시각으로 시각 조정을 좀 해야 될까요? 의외로 지난 2월 19일 날 S&P 500 지수가 역사적인 사상 최고치를 맞아요. 경신했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두시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위기 자체를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눈빛들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좀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 증시 하락은 펀더멘탈 훼손이 아닙니다. 투자 심리가 이축된 부분들이 상당히 컸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단기 급등을 했던 미국의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의 주가들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 투자 심리가 이축된 부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성장 둔화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미국 증시가 추세 전환을 하고 지금보다 더 하락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3월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트럼프의 캐나다 멕시코 관세부가 이런 부분들이 표면화되고 실행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좀 연결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3월부터는 지금 분위기가 좀 반전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했는데, 혹시나라고 하는 건 작년에 제가 오시기 전에 사실 몇 차례 예고를 하면서 작년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세론자의 대표라고 우리 문남중 위원님을 소개했는데, 근데 혹시나 시각이 좀 바뀌셨을까 했는데, 역시나, 그러니까 미국이 흔들리지만 추세 자체가 하락 기조로 가는 거는 아니다. 네. 그렇게 확인을 해 주셨고요. 그런 기조 하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 편안하게 사실은 좀 변동성을 여기기에는 변동성이 좀 큽니다. 국내 증시는 올 들어 1, 2월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그런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상대적 강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올해?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올해는 신흥국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아마 그 바탕에는 한국 증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많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난해 4분기 12월 달 코스피 지수 추이를 보신다고 하면 낙폭이 상당히 두드러졌거든요. 결국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한국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는 펀더멘탈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 정치적인 이벤트에 노출되면서 원화가 약세가 제한되고 또 코스피가 저점을 형성하면서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증시가 조기 대선 결과를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지금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조기 대선 결과를 확인하고 난다고 하면 다시금 한국의 펀더멘탈, 경제 체력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부분으로 시선이 옮겨갈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전에 화면을 놓고 본다고 하시라도 수출 데이터요? 그렇습니다. 이거 반도체 수출. 이 회색이 코스피고 나머지 세 개 실선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하고 반도체 수출 증가율 그리고 중국의 수출 증가율을 나타내는 건데 빨간색 네모 박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월 달에 전체 수출 증가율이 꺾이기 시작을 했고요. 2월 달에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꺾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중국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7월 달에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트럼프가 대미 무역 흑자가 높은 국가들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 이런 부분들을 예고보다 빨리 시행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력 품목 역시 벗어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전년보다 좀 레벨이 떨어질 여지가 있는 걸 감안한다라고 본다고 하면 아마 우리 한국 증시는 조기 대선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지금의 분위기와 전혀 다르게 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한국 증시를 필두로 신흥국 증시를 좋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일시적으로 좀 그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흔들리고 있는 범미국 증시, 미국과 유럽 증시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형태로 가는 게 더 나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많은 투자자들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작년까지 미국에만 쏠리던 현상이 올해는 이제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뭐 유럽도 말씀하셨지만 홍콩, 한국 뭐 이런 쪽으로 힘을 좀 실으려고 하는데 다른 생각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일단 미국 증시가 추세적으로 하락 기조로 무너지는 국면이 아니다라고 견주하다고 말씀하신 근거하에 글로벌 변수를 짚어보면요. 트럼프 관세 얘기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락가락하는데요. 협상용 카드라고 이전과 달리 여겨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3월부터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사실 트럼프 당선 전부터 관세 부과에 대한 얘기는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4일 날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그리고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는 분명히 시행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평균적으로 매기는 관세율은 19.3% 정도 되고요.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매기는 평균 관세율이 21%대입니다. 오히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다만 관세 부과라는 행위를 놓고 투자자분들이 이제 향후 경제 심리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주식 시장에 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계속 머물기보다는 표면화되고 또 빠른 시행을 통해서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의 시선이 옮겨갈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저는 3월 4일 멕시코, 캐나다 관세 부과 이런 일련의 부분들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3월 달에 눈여겨봐야 되는 이벤트 중에 하나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19일 예정된 3월 FMC인데 최근에 미국의 성장 둔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CME 패드워치 2를 높인다고 하면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를 2번 정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이 성장 둔화라는 쪽에 시장의 쏠림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또 목소리가 커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7일부터 21일 엔비디아가 AI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블랙의 후속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AI 붐이 또 확산됐는데 변곡점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월달 지금 말씀드렸던 일련의 이벤트들을 거치면서 불확실성 해소를 바탕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는 마디 지수에 해당되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6,000선 안착을 시도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지금과 전혀 달라질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위축된 것과는 다른 역발상적인 사고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제 관세 얘기했고요. FOMC 잠깐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보면 CPI부터 해서 이후에 소비 지표들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고요. 오늘 밤에 이제 마지막 이번 달 퍼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가 발표됩니다. 이것도 지금 분위기라고 하면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물가에 대한 부담 이런 게 또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보통 먼저 발표가 되는 CPI 결과를 그 이후에 발표된 PC가 전반적으로 좀 따라가긴 하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밤 발표되는 지난 1월 PC와 근원 PC 예상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전월치가 헤드라인이 전년 동월 대비 2.6, 근원이 2.8이었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2.5, 2.6으로 전월보다는 내려갈 걸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치대로만 나온다라고 하면 또 물가에 대한 우려들은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3월 FMC를 앞두고 최근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라는 부분들과 함께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데 기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확인했고요. 또 PC 결과 확인하고 난다라고 하면 시장이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이벤트는 모두 이번 달 해소되기 때문에 반등을 좀 도모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미국의 물가 지표는 동계 기간 12월에서 2월 그리고 5월 말에서 9월 초 기간은 드라이빙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발표된 물가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계절적인 결과치를 놓고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해석으로 연결짓기에는 이 계절성이라는 부분들을 좀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계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 FOMC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가장 빠른 게 3월, 그 다음이 5월이긴 하는데 빠르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성장 둔화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계속 초점을 둔다라고 하면 3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확률은 높아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올해 5월 FOMC를 통해서 또 올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미국 증시가 다시금 3월 달 발판을 삼아서 올라갈 수 있는 또 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만나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눌린 얘기를 하시게 되면 제가 좋은 얘기를 막 찾아보려고 이건 좋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보지? 이렇게 여쭈는데 오늘은 사실은 제가 계속 우려 섞인 얘기를 계속 질문을 드려도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장의 우려들을 저는 계속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물가, 금리 이런 거와 함께 이제 또 고용에 대한 변수들이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아집니다. 블랙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불법 이민자 쫓는 것, 그 다음에 미국의 정부 효율부 여기서 줄이고 실제로 이제 어젯밤입니까? 이 데이터들도 고용 뭐 실업상 청구 건수도 늘었잖아요. 고용이 시장의 새로운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시각에 대해서. 사실 다음 주에 눈여겨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또 고용 지표이긴 해요. 올 초에 고용 지표 있죠, 주말에. 제가 네. PC 얘기해드렸지만 이번에 또 예상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전월보다 증가할 걸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14만 3천 명 증가를 했고 이제 다음 주 발표되는 2월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통계 기간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이 혹한으로 어려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둔화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지금 15만 명 중후반 정도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고용 시장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전월치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좀 하이를 했지만 실업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견고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기기간에 해당되는 고용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런 날씨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노이즈로 작용할 여지는 있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상하게 이게 반대로 좀 결과가 계속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노동시장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견고함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항상 3개월 이동 평균이 되게 중요합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의 3개월 이동 평균이 23만 7천 명이었어요. 1월 기준으로. 이게 팬데믹 경제 회복이 나타났던 2023년 3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발표되는 미국의 2월 고용지표 결과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노동시장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관세, 물가, 금리, 고용 끝났냐? 끝이 아닙니다. 걱정의 담벼락이 또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엔화의 강세, 엔화 환율이 달러에 대비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 전에 뭐 달러당 150 뭐 이따 이제 떨어지는 건데 엔화 강세인 거죠. 이게 다시 지난 8월에 우리가 경기를 일으켰던 엔캐리를 자극할 가능성은 없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8월달 금융시장 혼란의 배경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된 건 아닙니다. 네. 제가 투자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드리면 지금 현재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2 정도 되고요.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1.4 전후입니다. 이 두 10년물 금리를 놓고 봤을 때 이 스프레드가 상당폭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게 좁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청산될 요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와 올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BOJ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행보를 놓고 온다고 하면 미일 간의 이 스프레드가 좀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움직일 확률이 커지면서 엔화 강세 방향이 조금 더 두드러질 수 있는 부분들 하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청산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미일 간의 이런 장기 금리 간의 스프레드가 좁혀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본격적인 청산이 되는 시점은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 돼서 일본에 장기 투자를 하는 보험사들의 자금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상반기 때 역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다라는 거는 사실 발생할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요. 미국이 특별히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커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시장의 걱정들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찔러 보았으나 문남중 위원님께서는 자신의 견조한 시각을 아주 강하게 디펜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핵심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에 여전히 있다는 겁니까? 지금의 이런 변동성들은 뭐 기술주나 혹은 소위 이제 위험 자산으로 얘기되는 뭐 그런 또 트럼프 트레이드로 여겨지는 뭐 그런 쪽으로 여전히 비중을 가져가야 됩니까? 트럼프 이갱 정부의 정책 효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석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민감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물가와 통화 정책이 아니라 사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S&P 500 지수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그 바탕에는 경기도 물론 배경이 되겠지만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S&P 500의 EPS 증가율은 16.9%입니다. 이게 지난해 12월 말에 11.8% 정도 추정됐던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섹터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금융, 커뮤니케이션, 경기소비재가 추정됐던 것보다 훨씬 상향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 증시가 다시금 3월달 힘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우선 투자 국가는 미국, 또 섹터를 고른다고 하면 커뮤니케이션, IT, 경기소비재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블루드콤을 포함한 배트맨 미국 주식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역발상 차원에서 그동안 관심 있게 보셨던 투자자분들이 좀 늘리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하고 로보택시, 사이버캅 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모멘텀을 받아서 테슬라 주가가 다시금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래도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기존의 미국 시장을 끌고 왔던 주식들에 대한 기본적인 포션과 함께 금융도 잠깐 말씀하신 금융 뭐 이런 혹은 뭐 에너지 이런 전통주로의 약간 로테이션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습니까? 혹은 소형주로 미국 증시에 한해서 작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또 질문이긴 하는데요. 항상 성장주들이 단기가 많이 급등했을 때 그동안 소외됐던 시크릿컬 업종이나 중소형주 좀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질문을 항상 많이 들었는데요.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금 하락하는 것을 항상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또 신흥국을 동일선상에서 보시려고 하는 목소리가 있긴 있는데 저는 기존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시시정책 금리가 플러스 국면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성장주 컨셉의 투자 대상들이 여전히 시장을 선도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커뮤니케이션, 경기소비재 그리고 배트맨 같은 주식들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뭐 M7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좀 봤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낙폭이 커진 종목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좀 유심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대체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확실히 크게 나타나는데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자산인데 꾸준하게 오르지 않습니까? 뭐 올해도 사실은 약간 좀 심리적으로 금에 대한 지나친 수요가 있긴 합니다만 어떤 이 자산의 포트폴리오로서의 금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사실 금 가격이 앞으로도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금 가격 강세의 배경은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상당히 많이 늘렸기 때문입니다. 2011년에서 2021년 그 사이 때 전체 금 수요 중에서 중앙은행이 매수하는 비중이 약 11% 정도 됐었는데 이게 2022년에서 2023년 2년 동안에 1000톤 이상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하면서
그 비중이 23%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나중에 그 추계치가 갱신된다라고 하면 그 비중이 더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수요 계속 유지되면서 그동안에는 금 가격에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연준이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금리 인하를 할 때마다 금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보유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예. 금 자산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에 대한 시장비와 함께 자산 전략들은 말씀하셨고요. 뭐 그와 상당 부분은 연동되고 또 우리 내부적인 흐름도 있고요. 국내 주식 섹터는 어떻게 할지. 예를 들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거는 이제 미국하고 연동되는 거고요. 관세로부터 좀 자유로웠던 뭐 그런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산이라든지 뭐 혹은 최근에 강했던 우리 혹은 이제 사회가 필요하는 전력기기 이런 쪽으로 국내 증시 대응 전략은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됐기 때문에 관세 부과의 위협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국 네.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 중에서도 이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조선, 건설, 기계 이 4개 섹터만이 앞으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섹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어차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방산주들 주가가 모멘텀이 좀 소실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제가 언급했던 섹터들이 조금 가격이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섹터의 대표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비중을 늘리는 형태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섹터는 분명히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국으로 들어갈 때 가격 경쟁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만큼 잘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비교를 해보면 레벨 다운이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섹터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 건설, 조선, 기계 정도만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조선, 건설 기계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연휴를 보내게 되고요. 3월의 핵심 변수 아까 사실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PC부터 해서 3월에 쭉 좀 체크해야 될 변수 한번 좀 리뷰 다시 해주시겠어요? 네, 뭐 오늘 밤은 네. 당연히 이제 PC, 1월 예. PC 결과 보셔야 되고요. 이제 3월달 접어들게 된다고 하면 3월 4일 멕시코, 캐나다 25% 관세 부과 이벤트 그리고 3월 18일, 19일 3월 FMC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3월 17일, 21일 또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AI 개발자 컨퍼런스 이벤트 있다라는 거. GTC. 예.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르면 3월 말 미국 무역 상무부가 불공정 무역 간행과 또 트럼프 일기행정부 때 중국이 1차 무역 합의를 맺으면서 약속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데 아마 그 이벤트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증시가 다시금 상승 추세로 수렴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만나 뵀는데요. 미국 중심의 기술주 중심의 혁신주 중심의 상승세 달라진 건 없다. 예, 흔들리는 건 주가뿐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